네, 안녕하세요.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간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설명을 맡은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 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개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순위를 보시면 2위인 오르가논을 제외하고는 참 구성이 깔끔한 것 같습니다. 오르가논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이 이제 원유나 천연가스 등 에너지 채굴에 관련된 기업인데요. 원유 선물 가격이 지금 장난이 아니죠. 어제 또 한 번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요. 72달러 고지까지 넘어버렸습니다. 작년에 참 원유 가격 마이너스 간다고 팔 데가 없다고 바다 위에 뛰어든다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원유 선물 이 그래프 상으로는 4월 21일 저점보다 지금 11배 넘게 지금 상승을 했네요. 어제 있었던 원유 가격의 상승은 아무래도 글로벌 수요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급 사이드도 문제인데요. 아직 원유 공급의 확대 요인으로 꼽혔었던 이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데드락, 그러니까 교착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아무런 성과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원유에 대한 자본 지출이 사실 지난 5년 동안 이제 조금 많이 쪼그라들었다는 건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하늘색이 이제 자본 지출인 건데 이제 4천억 달러에서 지금 1,000억 달러 규모로 지금 거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세계 최대 석유 무역상이 이제 트라피구라에서는 세계가 아직 친환경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석유가 더 필요할 텐데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전했었고요.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공급을 주는데 수요가 느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처럼 원유 가격 배럴당 100달러 좀 가능성을 점치는 곳도 생겨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를 지금 추종하는 ETF인 XLE의 주가도 어저께 1.9% 상승하면서 지금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XLE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강세였기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구성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기업들을 조금 구분드리자면은 1위인 이제 빵이죠. 그 빵은 아니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입니다. 시가총액이 약 18조 원에 해당하는 원유 채굴업자인데요. 다이아몬드백 하니까 그 김병현 선수가 전 떠오르는데요. 특유의 잠수함 이렇게 던지는 투구 동작이랑 특유의 손가락 제스처가 참 인상적이었던 김병현 선수가 몸담았던 곳이 바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였거든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 백에너지는 애리조나가 아니라 텍사스 피닉스에 있다고 합니다. 사실 다른 세 곳도 전부 텍사스에 있어요. 텍사스가 이제 땅 파면 기름 나오는 곳인가 싶어서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엑슨모빌은 반면에 이제 미국 대륙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원유랑 이제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애들인데요. 시가총액이 약 300조 원 되는데 어제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엑슨모빌에 올해 배당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한 것인데요. 현재만 하더라도 시가 배당률이 한 5.5%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배당금을 더 올리게 되면은 고배당주로서의 엑슨모빌의 매력이 한층 더 부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대표적인 하락 종목 5가지입니다. 하락 종목들은 테마를 보니까 사실 게임 말고는 그렇게 뚜렷한 테마는 없는데 개별 기업 이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1위를 기록했던 것은 이제 알렉산드리아 리얼 이스테이트라는 생명과학단지, 그다음에 과학 기술 클러스터 등 이렇게 좀 테크 중심적인 기술 단지들을 개발하고 조성해서 부동산을 임대해주는 사업자예요. 근데 어제 184달러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배당락으로 좀 떨어졌던 것 같고요. 가격 보니까 거의 184달러에 딱 맞췄네요. 그리고 2위를 기록했던 곳은 바로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는 기업인데 구리를 채굴하는 업체입니다. 떨어졌던 이유는 당연히 구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고요. 구리는 사실 전통적인 산업 영역에서 철과 함께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런데 전기차 모터에도 구리가 들어가고요. 2차 전지 배터리 음극재에도 들어가고 반도체에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성장 업종에서도 구리가 필수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구리 가격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기업들이 좀 떨어졌는데요. 성장주의
이제 하락 속에서 게임 기업들의 조금 하락이 좀 돋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3위와 4위가 게임 기업이죠. 여기 순위에는 없지만 일렉트로닉 아츠, 그러니까 EA도 같이 동반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제 좀 내림세를 했던 이유는 기대거리가 소멸됐기 때문인데요. 보통 3대 게임쇼이자 북미 최대 게임쇼라고 불리는 E3가 있습니다. E3가 어제자 15일자로 종료가 됐는데요. 보통 이 행사에서는 게임 기업들이 이제 각자 경쟁하듯이 본인들의 신작 게임에 대한 루머나 힌트, 썰 이런 것들을 말하고 특히 트리플 A급 대작 게임에 대한 이제 소개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곤 하는데요. 게임 기업들은 신작 개발사처럼 신작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끼치는 영향이 가장 보통 크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 소멸로 주가가 좀 악재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콘솔 게임 시장에서의 우려 요인이 좀 해소됐다는 평도 있는데요. 팬데믹이 끝나고도 매출 성장이 가능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사실 지난 4월의 콘솔 게임 매출은 월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개월 만에 하락을 보였었는데 이런 5월달 콘솔 게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2020년 5월은 참고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락다운을 시행하던 때라서 게임 매출이 엄청나던 때인데 그것보다 더 성장을 했다는 게 놀랍고요. 앞으로도 팬데믹 이후로도 게임 성장이 지속이 될지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순달람의 히든 코너인데요.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미래에셋증권에 관록이 있으신, 그 다음에 경험이 많으신 60대 이상 고객분들께서 선택하신 5종목입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5종목 좀 리스트를 보니까 3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다 ETF인데요. 안정적인 분산 투자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제 2위를 기록한 알리바바인데요. 주가가 사실 몇 달째 부진하죠. 마윈이 이제 중국 지도부로부터 미움을 산 뒤에 그 안트그룹이 이제 홍콩 상장이 이제 완전히 이제 좌절되면서 주가가 계속 약세인데요. 시가총액은 여전히 600조 원 이상입니다. 삼성전자보다 아직 커요. 이런 알리바바에게도 어쨌든 돌파구가 필요한데요. 알리바바는 그것을 이제 본인들의 로지스틱스, 그러니까 물류나 배송 배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배달이 아니라 자율주행 트럭을 기반으로 한 것인데요. 알리바바는 물류 자회사로 차이니아오라는 기업을 갖고 있는데 이 차이니아오와 같이 자율주행 트럭을 좀 개발을 해서 향후 1년 내에 1000대의 무인 트럭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자율주행 기술이 계속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1년이란 타임라인이 그렇게 긴 것은 아닌데 참 대단한 것 같고요. 그 알리바바는 사실 그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도 확보해 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을 위한 데이터 센터도 이미 갖고 있고 데이터 센터 1위 업자죠. 중국에서요.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업체이기 때문에 로지스티क्스 능력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알리바바가 중국 내에서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네요. 네, 이상 순위에 대한 설명 마치겠고요. 내일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